2025년 9월 4일 오전장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9시 40분까지 기관의 매도폭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9시 45분부터 다시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은 플러스로, 그러니까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3130포인트 부근까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3230포인트대까지 저항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오늘은 지금 코스닥이 더 좋죠. 코스닥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13포인트 앞으로 한 8%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1% 정도 상승이라고 하면 내일 정도까지는 상승 출발 혹은 상승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노사가 인당 1억 원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성과급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주주들한테 들어올 돈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수익성이 좋진 않다라는 거죠.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이제는 안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여전히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내내 얘기가 나왔던 게 MLCC가 내년부터 부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갖고 추가적인 이슈 혹은 어쨌든 주식은 실적에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게 되면 모르겠지만 주가와 함께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20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다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25년이 지금 2021년, 2022년 보게 되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거의 9천억이 넘죠. 근데 2025년 보게 되면 실적이 그것보다 떨어집니다. 작년보다 또 떨어져요.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은 좋기는 하지만 4분기에 떨어집니다. 그 실적이 지금 9천억을 만약에 넘지 못하고 그거 대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의 실적이 최고였을 때 22만 3천 원이었죠.
2021년의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8,900억 거의 9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실적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부 이것도 거품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실적 대비해서 70% 수준인데 주가는 박스권으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6년에 7774죠. 근데 이것도 역시 2021년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2020년은 뛰어넘지만요. 근데 이때는 2020년에 코로나 때 인해서 너도 나도 주식할 때라서 이만큼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과 관련해서 2022년의 실적까지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2021년에 2022년까지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요걸 거품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2023년까지 실적을 미리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2024년의 실적과 거의 비슷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지금 2024년에 6,79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4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2025년의 실적이 미리 선 반영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았고요. 2026년의 실적이 2025년의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실적과 대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년의 실적을 선 반영하더라도 2024년을 뛰어넘지는 않는다. 근데 2024년의 실적은 2023년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실적과 2025년의 실적, 2026년의 실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고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죠.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철강비철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관련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선전력설비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방산주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까지 우리 확인해 보면서 가죠. 건설기계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죠.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 항공운송, 해운운송 보게 되면 항공운송은 상승하는 반면에 해운운송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에너지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펙에 대한 오펙 플러스가 증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WTI 가격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정유 관련주가 미국 쪽에서는 약세인데 SK이노베이션은 그럼 왜 상승을 하고 있냐? SK 오니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를 포함을 해서 지금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선 쪽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을 했던 HJ중공업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어제부터 LG화학부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반 화학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주사 혼조. 통신 관련주는 LGU 플러스와 KT가 해킹에 대한 문제가 있죠. SK텔레콤에서 해킹당해갖고 LGU 플러스 KT로 넘어갔더니 얘네들도 지금 해킹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애매하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도 몇몇 종목은 흐름 괜찮습니다.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틸리티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유통 관련주 9월 20일부터인가요? 소비 쿠폰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 따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은
미국 쪽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보게 되면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GK,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있죠.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무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호텔 신라까지 포함을 해서 여행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장비 업종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장비 업체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비는 맞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매드팩터가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9월 1일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육종 글로벌 임상 이상 상용화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지온도 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엊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게 12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당뇨병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부터 상승은 맞아요. 다만 오늘 바닥은 좀 다지고 올라가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게임 엔터 혼조세, 특히 게임즈는 약세인데 반해서 엔터는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혼조, 5G 서진 시스템이 3%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5G로 보시면 안 되죠. ESS로 봐야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코스닥 보게 되면 역시 반도체는 괜찮네요. 오늘 아침에 봤던 종목이 테크윙, 유니셈, 유니테스트 정도였는데 흐름 괜찮습니다. 2차 전지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뭐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화장품 관련주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부 T&D가 오늘 8%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것도 어떻게 엮어야 되는 거냐면 호텔플렉스 서울 드래곤시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로 엮이면 이거는 옳은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M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반도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송 그 오전 시황 중에 종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요 종목들 관심 있게 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21일 날 테크윙을 단타를 계속 진행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메스 뷰노가 며칠 전이었죠. 한 이틀 전에 급등이 나오고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를 저는 긍정적으로 제약주 중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페스 반도체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제우스, SF의 반도체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PSK 심택은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대한유화는 2차전지 관련주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VT나 뭐 원택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용 쪽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많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2일 유닛 테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 관련주와 함께 단기 급등이 나왔던 사마콘덴스의 경우 3%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급등락 3%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 다 분석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보냐면 정리할 종목은 정리를 해야죠. 뭐 매일 관심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다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할 종목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크윙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4만원 전후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5만원대까지는 목표가 상향 조정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더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전에 반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M&A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매수 타이밍은 39,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정확하게 갈지 안 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9,0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RF 시스템은 큰 의미 없고요. 카페24도 역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뷰너가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전의 저항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21,800원을 지지를 오늘 종가상으로 못하면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MS도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24,400원이 변수라고는 봐요. 이전에 저항과 지지가 공존을 했던 곳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탈을 했죠. 뭐 물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를 봐야 되는 게 뭐 옳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LOT 베큐움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은 지금 좀 애매하네요.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어제 6,600원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거 이탈하고 있어갖고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횡보하고 있고요. 하놀바이오파마가 바토클리밥 그레이브스 병 6개월 효과 유지 확인 얘기가 나왔는데 하놀바이오파마 이번 달에 원래 실적 발표 임상 결과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임상 결과가 발표가 오늘 된 거고요. 나우로보틱스도 뭐 큰 의미는 없네요. 지금 티로보틱스 11,5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뭔가 흐름이 잡힐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가 이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마트폰 관련주죠. 네페스가 올라가다가 밑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는데 차라리 이거는 어제 깨지고 1,500원까지 왔으면 정말 이쁜 타이밍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FA 아직 흐름 애매해요. 깨졌기 때문에 애매한 겁니다. 다만 저점부터 쭉 상승하던 이 추세에 부딪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한 번만 더 오늘 눌렸으면 완벽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더 이뻤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죠. 저항을 돌파를 하든가. 제우스는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우스는 괜찮네요 오늘.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도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많으면 완벽한 돌파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마이크로는 저항 부근이죠. 이거 대기해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심택 PSK를 8월 30일 날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었네요. 어제.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유화 이거는 저는 더 떨어지길 바래요.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매수 타이밍은 엊그제가 매수 타이밍은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모센스 넘어갈게요. 원태 지지선 부근이 딱 왔어요. 요거는 손절가 칼같이 잡고 대응하면은 매매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VT가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었는데 이게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28,000원대까지 밀리면 보겠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저항 돌파 시도하게 되면 매수하려고 했던 HLB 아직 저항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텍플러스가 수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충분히 바닥이고요. JNTC 애매한 상황 기다려야 돼요. AD테크도 박스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려내든지 하단까지 오든지. 유니테스트가 9월 2일 날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 다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날이 9월 2일이었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코오롱인도 애매하고요. 지금 사막 콘덴서 거래량 없는 조정인데 이전에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애매해요. 지금은 애매해. 파도 끝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애매하네요. 이미 돌려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을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데 16,0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정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죠. 자,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지금 저항은 돌려내고 있는데 오늘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항 돌려냈습니다. UTI 이전에 저항 부근이라서 요거는 살짝 애매하긴 하죠. 분할 매수로 이런 건 들어가야죠. 1차 돌파하게 되면서 매수, 2차 돌파하게 되면서 매수. 다만 돌파를 못하면 정리한다. 손절가는 이전에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던 26,500원을 잡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36,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진 시스템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지지 저항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요 구간이거든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직 못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플러스는 박스권이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 보톡스 관련주도 맞습니다. 바이오플러스가. 근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어요. 지금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850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대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8,000원대까지 뭐 더 보셔도 됐네요. 8,4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I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제가 8시, 9시 한 50분 정도부터 관심 종목을 싹 돌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항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면 방송을 하죠. 그리고 시황 방송을 한 15분 정도 하고 관심 종목 얘기하다 보면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분, 40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정 순간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럴 경우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들고 있어야 될 종목들은 다 들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관심 종목들도 뭐 제외할 거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